우선 요약하면은 전공정 중에 이제 증착 장비 위주로 하는 회사고, 그 작년 하반기부터 파운더리의 GP라고 새로운 장비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원래 도쿄 일렉트로닉 독점이었는데 삼성이 납품하는 게 이게 깨진 상황에 유일하게 들어온 게 테스여서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찾게 된 계기는 이번 1분기가 역대 최고로 많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어질 건가 안 이어질 건가 보다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 여기 추정치는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가 다 EPS 3,000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네, 3,000원 근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펄을 얼만큼 주냐만 달라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10년 펄은 15 정도 추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18 정도 추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15가 계속 터치를 하는 구간이어서, 예, 15가 맞다고 보고, 그거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 47%입니다. 간단하게 회사부터 소개하면 전공정 장비 이거를 하는 회사고, 이게 어떤 건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랑 낸드랑 이제 OLED 장비에도 다 들어가는 장비여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쓰이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이제 어떤 걸 있는지 하나씩 보면, 여기서 이제 주력으로 많이 생산하는 장비가 CVD인데, 이게 화학적 증기 증착이라고, 그게 어떤 장비인지는 뒤에 이제 CVD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볼게요. 그 공정 안에 있는 장비들을 우선 위주로 봤고, CVD가 어떤 건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은 대충 아시죠? 이 중에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고, 참고로 여기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전공정, 후공정 나뉘고 있습니다. 전공정은 대부분 다 미국 회사들이 주류이고, 미국이랑 일본. 후공정이 약간 한국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요즘 장비는 후공정 위주로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공정을 한번 설명해드리면, 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부도체니까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물질을 넣어서 이제 반도체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 실리콘을 봉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원판으로 잘게 자른 걸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 웨이퍼 위에다가 산화를 시키고, 산화된 위에 포토마스킹이나 노광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그리고, 그거를 깎아내고, 다시 패턴 그리고 깎아내고, 패턴 그리고 깎아내가지고 미세하고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거고, 그 만들고 나서 패턴 사이사이마다 막을 입혀가지고 절연 혹은 전기가 흐르게 되게 잘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산화막부터 금속 배선에까지의 과정이고, 그걸 이제 테스트하고 실제 칩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반도체 공정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증착이 어떤 거냐 알려면은 그 전에 이온 주입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올리고 포토랑 마스킹 공정으로 필요 부분을 깎아낸다고 했어요. 그 깎아낸 자리에다가 이제 이온을 주입해서 도체랑 부도체 사이인 반도체의 성격을 띠는 재료를 가지게 만드는 거고, 이온을 주입했는데 이 이온 주입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나오게 하려고 위에다 입히는 얇은 막이 증착 공정이에요.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하냐가 결국 기술이고,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천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증착을 했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바뀌었고, 이 화학적 증착이 아까 말한 CVD 장비고, 그 화학적 안에는 처음에 대기압에서 하다가 기압이 적어질수록 결국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저항을 안 받고 증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면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저기압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고, 그 플라즈마의 단점을 개선한 게 고밀도고, 플라즈마도 결국 크기가 있으니까 아예 원자 단위로 얇게 피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ALD 장비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고 점점 더 얇고 치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압력이 낮으면은 그 안에가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빨리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균일하고 얇게 돼야 되면서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사실상 키 포인트입니다. CVD가 이제 그러니까 화학적 증착이 물리적 증착보다 좋은 이유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그 현재 테스트에서 하고 있는 게 플라즈마 방식을 이용한 화학적 증착이거든요. 이 플라즈마 방식이 어떤 거냐라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여기 위에 얇은 막을 입혀야 되는데, 그 막을 입히려고 하려는 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고, 여기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는 게 플라즈마가 성장을 해가지고 계속 붙는 건데, 모서리 같은 데나 꺾이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성장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이 균일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만 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상으로 그걸 보완한 게 이제 고밀도 플라즈마라는 거. 향후에 계속 발전되는 형태가 이제 ALD,
원자를 이제 증착하는 방법인데, 지금 원자를 증착하는 업체가 유진테크랑 원익 IPS인데 그 두 개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진테크는 수주 공시가 많이 났고, 원익 IPS는 여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회사여서 그 두 개들이 아직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 ALD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도 이제 ALD로 가려는 이유는 이제 EUV 장비가 점점 많아지면서 미세 패턴을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증착을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에 그걸 올릴 수 있게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한 번만 얇게 증착을 하면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얇게만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래서 지금 ALD가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리포트들 찾다 보니 장점 단점을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현재상으로는 엄청 미세한 공정, 5나노 이하 공정을 가지 않으면 플라즈마를 이용한 CVD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점점 미세해질수록 ALD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들의 대부분은 플라즈마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쟁사는 정리해놓은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여기 이런 회사들이 있고, 현재 테스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그 삼성전자에 원래 반반이었다가 삼성전자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이게 전체 점유율 몇 퍼센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CVD 장비의 이제 간략한 설명이고, 그 두 번째 장비가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 장비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반도체 장비 중에 과정 중에 여기 식각 공정이 있어요. 식각 공정은 뭐냐면 EUV 장비로 패턴을 그렸잖아요. 그 패턴을 그린 부분에다가 패턴을 그린 부분만 깎아내던가 패턴을 그리지 않은 부분을 깎아내던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을 할 때 그 깎는 것 자체를 이제 식각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플라즈마 방식으로 이용해서 감광에 닿지 않는 부분을 싹 다 밀어내는 걸 했는데, 이게 플라즈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깎여야 되지 않은 부분까지 깎이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없었던 이유가 반도체가 미세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깎아내야 되는 상황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미세하다 보니까 엄청 세밀하게 깎아내야 되다 보니까 플라즈마를 사용하면 그 세밀한 오차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불속가스를 이용해서 식각을 하는데, 불속가스를 이용해서 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미세한 파티클들이 그 반도체 위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 이제 불량품으로 남게 돼요.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장비가 이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장비입니다. 이게 현재 여기서 이제 개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불속가스를 사용하는 공정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장비의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저온에서 하는 CVD 장비. OLED에서도 OLED 소재 자체들을 올리고 똑같이 그 패턴을 올린 다음에 증착을 해야 되는데, 그 증착하는 장비도 OLED 할 때도 그 증착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 장비로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증착 과정은 아까 설명한 여기에 있는 이 증착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비가 여기서 이제 홍보하고 있는 장비여서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여기서 말한 증착은 증착인데 메탈, 이거를 금속 물질을 사용하는 증착 장비여서 어디 사용되나 봤더니 LED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얘네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올해 다음 세대 버전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게 기사도 같이 있어가지고 참고해놨습니다.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이 말도 안 되게 올라왔어요. 작년에 합친 4분기 다 합친 것만큼이 이번 1분기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래는 올해 하반기로 했던 평택이랑 시안 공장들이 조금 앞당겨서 수주를 받은 상황이어서 그 수주가 한 번에 확 늘어나서 1분기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현재 주가가 여기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수주를 다 받은 상황에서 2분기, 3분기에 수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아니면 현재처럼 유지하게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미리 땡겨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좀 아직 더 수주 공시 잔고가 남아있는 거 확인이 돼서, 아직 이 수주 받은 것도 금액도 다 안 끝났고 해서 작년보다 낮게 나와도 올해가 역대급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 상황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한 GP 장비가 뭐냐면, 장비 중에 여기 식각 공정이 있었잖아요. 이 식각을 불속가스를 사용해서 아까 한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여기서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식각 장비도 얘네가 이제 만드는 거를 테스트 제품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삼성에 통과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간다라고 이제 얘네가 말해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이 장비에 대한 수요도 사업 보고서에 읽어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인 것 같고,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 매출액은 그냥 이 장비가 전체 다고, 이 부분별 매출을 전화해봤는데 정확히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IR 담당자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블로그에 있는 걸 찾아봤는데 딱히 나오는 내용이 없어서. 네. 너가 물어봤을 때는 안 알려준 거야? 네, 형 물어봤을 때 알려줬어요? 아니 내가 오늘 물어봤었거든 나도. 그러니까 네, 하는 네. 말이 저 PCVD가 일단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 당장. 그것만 알려줬죠.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언제 하고 비중이 얼마나 되냐. 네, 저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서. 그 CVD 장비가 결국 얘네가 CVD 장비밖에 여기 없어요. 장비 내용 보면 이게 다 CVD 장비예요.
예, 이것도 CVD고 얘도 결국 그 CVD 장비의 일환이거든요. 다. 예. 얘도 결국 그 MO CVD니까 다 CVD밖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 CVD가 전문이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물어본 건데 여기서 플라즈마 저 방식이 이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PCVD가 얼마나 차지하냐? 난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안 근데 알려주죠. 그렇게밖에. 그래가지고 나는 어차피 아무리 찾아도 PCVD 얘기밖에 없고 또 예. 다들 낸드 플래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PCVD 자기네 제품들이 그 낸드 3D 낸드 공정하는데 이렇게 맞아요, 특히 맞아요.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두 개가 그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맞아. 그거는 같은 내용이었어.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럼 PCVD만 보면 되겠다. 나는 그냥 그렇게 일단 보고 들어갔었지. 근데 저는 이거였어요. 이거. 아 저거 나는 놓쳤었네. GP 저 데모 테스트 통과했다는 거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예. 찾았어. 근데 이게 데모 테스트는 작년 1월이고 어 그 이 다음 기사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결국 납품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결국 얘가. 예. 올해 이거 하반기? 예, 예. 물어보니까 이게 올해 하반기더라고요. 예. 매출 비중 결국 이 장비가 다고 원재료나 이런 건 크게 특이사항은 못 찾았고 신기한 게 이거였어요. 얘네는 1년 한 분기에 45 시스템을 만든다고 써놓고 이제 연에 이만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분기에 45인데 이번 분기에 43개 만든 거예요. 거의 풀캐파 받은 거죠. 그 풀캐파 받을 때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현재상으로. 이 정도면은 이제 다음 그 물어봤던 게 그거거든요.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냐고 했더니 그 수주 공시는 공시에 뜨고 그 정확한 거는 자기네도 이제 그 고객사랑의 비밀 사항이 있어서 알려줄 수가 없대. 하지만 잘 나올 것 같대. 그 사람 맞아. 말로는. 내가 물어봤을 때도 그랬어. 네, 잘 나올 것 같대. 1분기에서 1년 번 거를 다 벌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최고점이 보셨듯이 이때거든요. 반도체 사이클 이때. 이때 매출액을 넘었거든요. 이번 연도가 그냥 조금 못 나와도 이때 매출액을 넘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때가 이때니까. 여기. 네. 그래가지고 주가는 충분히 전 고점을 뚫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매출 비중 보시면 작년 1년 동안 이만큼 팔았는데 내수는 올해 1분기에 1년 넘었죠. 그 합계도 작년에 있는 거에 거의 70% 이상 1년 매출의 70% 80%를 이미 1분기에 다 받아가지고 네. 그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캐파가 거의 다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도 2분기에도 잘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 수주 상황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한 거를 찾은 게 부채가 많이 매출 채권이랑 그 세입 채무 여기가 이제 크게 늘었더라고요. 여기 3분기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크게 늘고 그 매입 채무도 크게 늘어서 결국 이게 그 장비를 많이 사오기 위해 많이 수주를 받았고 다시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늘은 것 같아서 다음 분기도 한번 체크해볼 가능성은 체크해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번 넣어놨고 얘네가 이제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IR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사항들이 있고 영업이익은 뭐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못 찾았던 게 마진율인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작년 하반 이게 전분기에 낮았는데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많이 못 찾았어요. 이거를. 근데 이걸 주당한테 물어볼 생각은 못 했어가지고 그때 이거는 내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이제 뉴스랑 이런 걸 봐도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려고 아까 여기 이걸 열심히 본 건데 결국 이 영업이익 그걸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 두 칸을 봐도 그 크게 나오는 게 없어서 네. 결국 얘가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판관비가 높다고만 나와서 네. 어떤 것 때문에 정확히 딱히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치수가 딱 높거나 좀 딱 낮아지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보고서들 몇 개 보면 결국 내용이 그거예요. 다 올해 디램이랑 랜드 증설하고 랜드는 이제 증설 시작인데 헬스는 랜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증착 장비니까 결국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최고 좋은 기업 아니냐라는 거고 고객사는 원래 하이닉스 비중이 컸는데 점점 이제 삼성 비중이 많아지고 있어요. 얘도 가져왔고 체결된 공시들 여기 있는데 올해 초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측이 맞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이 예측이 지금 딱 맞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번 1분기가 최고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맞고 1분기 예측한 게 지금 다 맞아 들어가고 있고 결국 하반기 랜드 투자가 얘네의 매출을 다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고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어서 같은 말을 다 똑같이 밑줄 쳐놨고 산업이 아까 말한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 걸 많이 찾아봤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에 10만 전자 가냐 안 가냐 사람들이 분분하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워스트랑 베스트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결국. 근데 이미 투자는 확정적이고 얘네가 말하는 건 이제 낸드가 더 비중이 늘어날 거다인데 모바일 수요가 있으니까 그 투자 계획은 맨날 저희 보는 이 지표 있죠. 에서도 지금 늘어날 계획이 여기 보이고 올해 하반기죠. 다 이게 예측된 게. 그리고 이거는 좀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결국 언제 디램이랑 이게 올라가냐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올라가고 그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 세계 시황 때문에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보여서 지금 서버로 저번에 올랐죠. 이번에 더 오를 거냐 말 거냐를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즘 증권가들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요. 그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 온다랑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건데 저희는 이거를 볼 필요 없이 결국 랜드 공장만 지어지면은 결국 장비를 납품하니까 그게 이제 좋다고 보고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난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예상이고 그 반도체 장비도 늘리고 있어가지고 수요처도 찾아봤는데 결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네한테는 다 좋은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상.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EPS를 다 3,000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이 세 회사만 커버를 하는데 현재 다 그 정도 이제 보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이제 PR을 얼마 주냐가 이제 목표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시면 이제 여기 노란색이 15고 그 위에가 이제 20인데 여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어서 저는 여기 높게 봤을 때가 15 수준이어서 15까지는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고 그거 기준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가 45,000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